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졸업한 16학번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재는 G3 파마슈티컬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이제 해외 RA, 즉 Regulatory Affairs, 해외 인허가라는 업무를 지금 맡고 있고, 이제 이전 회사에서는 녹십자라는 회사에서 QC 및 QA, 즉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그 직무로 1년간 이제 일을 하다가 현재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G3 파마슈티컬은 이제 희귀 질환이나 이런 특히 안과 쪽 전문 이제 제약회사로 이제 특히 난치성 그런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제약회사입니다. 이제 2014년에 설립이 되었고, 이제 현재는 이제 RGN 259라고 하는 이제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안과 쪽 그리고 또 항암제로도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특히 희귀 질환 쪽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 몇 없는 신약 개발 회사라는 점입니다. 이제 다른 제약사들도 물론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등 여러 약들을 개발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표본이 좀 적고 이제 진짜 미충족 수요라는 그 일념하에 이제 저희가 경쟁사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동페 옥서베이트라는 이탈리아 회사만을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약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워라밸과 복지인데요. 저희 회사는 웬만하면 주 40시간 이게 거의 지켜지고, 그리고 이제 패밀리 데이라고 해서 셋째 주 금요일에 이제 그냥 하루 통째로 쉬는 그런 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들이 좋아서 워라밸과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RA, 즉 Regulatory Affairs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신 텐데요. 이제 제약회사에서 RA라는 직무는 이제 의약품 전 주기 과정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허가사항이나 개발을 총괄하고 각 단계별로 이제 지켜야 하는 가이던스나 규제사항, 그리고 문서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제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임상 단계마다 이게 하는 업무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 비임상 시험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비임상 시험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지, 또 제재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나 가이던스에 맞춰서 이제 허가 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임상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 시험도 1상이냐 2상이냐 3상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 의약품 제재가 뭐 항암제이냐 아니면 뭐 단백질 제재냐 생물학적 제재이냐 이런 것들 따라 다 다르게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규제 사항에 맞춰서 문서를 검토하고 이제 규제기관에 검토하고 이제 제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 꼼꼼함과 이제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어느 직무에서든 마찬가지겠지만 RA는 특히나 꼼꼼함이 중요한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문서들이나 가이던스 같은 경우 저희가 RA로서 되게 세심하게 보고 검토를 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각 규제기관에서 보완사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식약처에서는 이제 보완이라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Information Request, IR이라고, 유럽에서는 Request for Information, RFI라고 합니다. 이런 규제기관으로부터 보완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꼼꼼하지 않으면 보완을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의약품 허가를 위한 그 개발 기간이 지연되고, 이건 제약회사 의약품 개발에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꼼꼼함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력인데, 이제 의약품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 중 하나로 이제 의약품이 인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약품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만약 다른 경쟁사 제품이 있다면 그 경쟁사 제품과 이제 어느 차이점이 있고 얼마나 그 베네핏이 있는지를 각 규제 기관에게 잘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설득 과정에서 그런 논리력과 그런 글들이 그 문서 검토에 잘 녹아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규제기관과 미팅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잘 피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선
QC QA는 우선 GMP 환경에서 이미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서 그 허가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QC QA는 그 GMP라는 그 규제에 맞춰서 그 환경에서 의약품이 안전하게 잘 생산되고 제조되는 것을 관리하는 직무라면, RA는 그 생산뿐만 아니라 허가받기 전인 임상 단계, 비임상 단계에서 그 규제 사항도 마찬가지로 준수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개발 과정에서 제약회사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개척자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의 범위는 QC, QA는 좀 생산이나 GMP에 좀 한정되어 있다면, RA는 그 GMP뿐만 아니라 뭐 시판 후 허가 관리 PMC라든지 아니면 임상 시험, 그리고 비임상 시험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제약회사에 그 하고 있는 업무의 진행 상황마다 약간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서를 제출했거나 아니면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주로 그 문서에 대한 허가 요건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가이던스를 찾고 팀 내 리뷰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제출이나 그런 허가 기관과의 그런 소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런 루틴적인 업무에서는 보통 이제 저희 회사가 다음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준비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ICH라고 하는 그런 국제 조화 기구에서 발간한 그런 규제 가이던스를 리뷰하거나, 아니면 주로 파트너사와의 그 연구원 이메일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회사나 이런 제약 업계는 이제 다른 업계와 달리 좀 규제 성격이 매우 강한 산업입니다. 이게 인간의 그런 생명이나 그런 것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규제, 즉 이런 가이던스를 잘 준수하고, 그리고 특히 품질 쪽에서는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재직자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알파 플러스라고 그런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 QC, QA 준비하시면서 면접 때 말씀하시면 아마 면접관께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결정을 할 때 무조건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직무도 그렇지만 특히나 RA는 한번 규제 기관이나 허가 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큰 결정, 예를 들어서 문서를 종합해서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뭐 규제 사항을 리뷰해서 팀 내 리뷰를 한다던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에 규제 사항들을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고 트리플 체크하고, 이걸 또 팀 내 리뷰해서 오류 없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 회사는 학사가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RA면 석사나 박사학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학사, 석사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고, 실제 실무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RA를 위해서 석사를 간다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실무 경력을 쌓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특히 제약회사 중에 연구개발 쪽은 석사나 박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상대적으로 학사 비율이 많은 부서는 아무래도 제가 전에 재직했던 QA/QC나 생산 쪽입니다. 그쪽은 학사 비율이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소속 중인 연구개발 쪽은 아무래도 석사 비율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사 당시 저의 스펙은 60자에서의 QC, QA 경력 1년이었고요. 그리고 정량적인 요소에서는 어학은 토익 870에 IH였고, 학점은 3점 중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 중에서 결정적으로 RA 이직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경험은 그 QA, QC에서의 그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CTD 작성 검토 경험이나 GMP에서의 경험, 이 두 가지가 RA 이직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두 가지 경험으로 면접 때 꼬리 질문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면 그 CFR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ICH 가이드라인을 제일 많이 보게 되는데, 취준생분들 입장에서 ICH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 다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우선은 ICH 영어 원문을 먼저 보시지 마시고 그 GMPI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GMP나 아니 ICH, WHO라던가 이런 규제기관의 그런 가이던스들을 번역해 놓은 사이트예요. 사실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냥 처음 보거나 이제 한글로 번역본이 참고할 만할 때 볼만한 사이트라서 이런 사이트는 참고할 때 추천드립니다. 그 생명공학과가 학사 취업이 쉽지 않다고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대부분 QA, QC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처럼 이제 RA라는 직무도 있으니까 만약 QA, QC만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길을 넓혀봐도 좋을 것 같고, 취준하실 때 정보들이 많이 없거나 특히 RA의 부분에서는 아마 정보가 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CTD 작성 경험이나 아니면 GMP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RA 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험들이 없으시다면 한번 인턴이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지원해 보시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기 경험이나 그런 것이 없어도 학사로도 충분히 취업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응원합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것 이상으로 가치 실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희귀 환자들에게 있어서 그 치료법이 없는 그런 제품에 대한 것을 개발하는 데서 저가 이제 RA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언젠가는 그런 미충족 수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치 실현에서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